어제 잠깐 메리 키즈 피플 이야기를 하고서는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들 사회,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관념, 우리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꼼짝 못하게 틀에 가두고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메리 키즈 피플에 나오는 그 형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보영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만한 거죠.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거든요. 의사는 아픈 사람들을 돕는 거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죽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고통받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쇼츠로 영상을 올렸던 한림대 김현아 교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현대 사회의 어떤 모순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현대 의료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자꾸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현대 의료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그 혼란상 중에 아마 죽음에 대한 혼란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헤로인 중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이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해요. 옆에는 주사기가 있었고 결국은 다시 헤로인을 쓰게 된 거고 약을 과용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구급차를 불러서 이제 응급조치를 시행을 하고 병원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심장 박동도 돌아오고 인공호흡기를 해서 적어도 심폐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의식이 깨어나지를 않아요. 신경과 선생님에게 문의를 합니다. 이 사람 죽었어요. 뇌사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도 뛰고 있고 인공호흡기지만 숨도 쉬고 있고 죽었다고 하면서 막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와서 물어봐요. 이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모르겠는데요. 의사가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현대의료의 흔한 광경입니다. 80대 노인인데 한 1년 정도 집에서 자리 보존을 하고 굉장히 좀 상태가 계속 나빠지다가 음식도 잘 못 먹고 탈수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더 시간을 벌어보려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수액을 맞고 상태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병동에서 심장이 멈춘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을 선고를 하고 영안실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가족이 나타나서 사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안 했기 때문에 살 사람을 죽인 거다, 살인이다 하면서 이제 의료진과 가족을 살인죄로 고소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죽었어도 죽었다고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석기 시대에 사람이 한 20대 정도까지 살았어요, 평균 연령이. 그러다가 산업혁명 후반기에 오면서 이제 40대 정도로 평균 수명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 시기가 몇만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80대가 넘죠,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100년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또 2배가 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이거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절이. 갑자기 수명이 늘어버리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사람은 2발 보행을 하잖아요. 근데 4발로 걷다가 2발로 일어선 지가 진화의 역사에서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지막지한 하중이 무릎하고 허리하고 목으로 갑니다. 이렇게 오래 사시게 되면 허리하고 목은 아플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 진화 부적응인데 이 약을 써가지고 이걸 고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온당한 일인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솔루션을 바라고 오신 환자분들한테 그냥 방치하시라고 말하는 것도 참 어렵고요. 근데 이 약을 써봐야 장기간 변하는 건 없는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많이 쓰면 부작용이 나실 가능성이 많다는 건 알기 때문에 어르신 환자분들에게 어디까지 내가 하는 게 온당한 건지 저도 매일매일 사실 고민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병원 문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갔던 사람들이 많죠. 이게 전 국민이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상한 병에 걸린 거죠. 우리들의 생각에 관념에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오는 트라우마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사람이 죽어가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머니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사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제의 오류라는 거죠. 의학이 발전을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을 한 건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적용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전제에 오류가 있다면 바뀌어야겠죠.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 하셨어요. 의사가 환자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땐 뭘 해줄 수가 있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합니다. 3개월 동안 그 모든 고통을 견디고 죽게 되면 우리 딸의 죽음은 더 의미 있는 죽음이 되나요? 임종에 이르는 시간이 길면 인간 존엄에 더 충실한 건가요? 진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의료진들이 효과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은 발달했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그 기술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고문을 하고 있어요. 살릴 수도 없으면서요.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도록. 당신들은 교만해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를 죽게 해주세요. 네? 살릴 수도 없으면서 이런 고통 속에 아이를 방치하는 게 미안하다면 아이를 죽게 해주세요.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요. 전 의사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사람이라면서요. 그 방법이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죠. 저도 사실 의사지를 배웠지만 제가 가장 처음 환자를 대면하기 전에 배웠던 게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의사는 살 사람을 돕고 죽어가는 사람은 잘 죽도록 돕는 것이라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의사들이 사선에선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엄청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꾸며놨죠. 사실 전부 다 개구라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의사지라면 못 견딥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수술대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걸 견딜 수 있는 멘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바로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학부 때 외과병동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장폐색 의심 환자가 수술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변비로 한 달가량 변을 못 받던 환자였는데 한 달 만에 찾아와서는 그 복부 팽만이 심각해 보여서 CT 촬영하고 바로 수술대에 올렸죠. 이미 정신은 혼미한 상태였고요. 배를 가르기 전에 장폐색이면 다행이고 만약에 장이 파열이 됐다면 정말 좆됐다고 배를 열었죠. 그날 거의 수술하다가 뒤질 뻔했습니다. 이 큰 수술이 될지도 모르고 밥도 못 먹고 따라 들어가는 데다가 이 장폐색에 장파열까지 겹쳐서 이미 복강으로 똥이 들어차서 조금만 늦었으면 복각염증에 의해서 폐혈증으로 넘어가 사망을 했을 겁니다. 암튼 8시간 넘는, 왜냐하면 복강 내부를 씻어내야 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 냄새하며 오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살았습니다. 노가다에 비해서 환자가 잘 버텨준 경우죠. 그 반면에 신해철 사건은 참 어이가 없었죠. 갑자기 어레스트가 와서 응급실에 들어와 복강을 열고 수술을 했지만 복막염에 의해 폐혈증으로 결국 사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온갖 소문과 유언비어가 많았었죠. 결국엔 의료사고로 결론이 났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환자를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동안 또 멀쩡하게 잘 수술해오던 의사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제발로 그 병원을 찾아갔었겠죠. 그런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은 죽을 사람은 뭘 어떻게 해도 죽고요. 살 사람은 아슬아슬해 보여도 결국 산다는 거예요.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알아들으려는지 말이죠. 이 메디컬 드라마가 사람들의 생각을 다 망쳐버렸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 같은 드라마 말입니다. 드라마로는 재밌죠. 드라마틱하고. 그런데 의사라는 존재를 너무 허구로 채워버렸어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려면
살아난 뒤에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 부수적인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무조건 사람을 살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난 뒤에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어때요? 아니면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이 정신질환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제가 왜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한 재벌이 죽어가는 걸 의사가 살려냈어요. 그랬더니 이 살아난 재벌이 그 다음 해에 직원을 대량 해고시켜버립니다. 의사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선 아무도 이야기하질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 이건 허구예요. 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는 존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엔 그 깊이를 따져보면 살 놈이 산 거지 죽을 사람이 사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다만 우리는 어느 사람이 살 사람이고 어느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신해철의 의료사고를 생각해보면 죽을 사람은 제 발로 걸어가서 자신을 죽여줄 사람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해철이의 명이 거기까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는 것뿐이죠. 의사도요, 멀쩡한 의사가 헷가닥 돌아서 그런 사고를 내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긴 해도 그 의사 역시 뭔가 꼬이고 꼬인 엉킨 실타래가 있었을 겁니다. 탁함이 탁함을 부르는 거죠. 서로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런 사고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연이 움직이는 원리를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고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그리고 그걸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동기상구라고 합니다. 같은 기운은 같은 기운끼리 끌어당긴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걸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분들의 실명을 거론하게 되네요. 불쾌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리가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하네요. 원래 이런 주제의 이야기가 참 설명하기가 그래요. 워낙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말이죠. 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 인연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아유 그렇지 하고 알 정도의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워낙 받아온 교육과 이 사회의 흐름이 자연의 법칙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자칫 오해를 하기 쉬운 주제란 말이죠. 어떻게 이해들이 좀 되셨을까요? 어쩌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소 파격적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벽들이 우리들의 덫이 되어 버렸어요. 저는 만약에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온다면 병원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심장마비가 온다거나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해서 내 자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냥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달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살아남아서 할 일이 있다면 하늘은 나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병원에 의식을 잃고 실려가지 않아도 살 거라면 살 거고 죽을 거라면 병원에 실려가도 죽을 테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거지 같은 상황은 이 세상에 쓸모도 없이 죽지도 못하고 살아남는 일입니다. 할 일 없이 숨을 쉰다는 건 지옥이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일단은 제 스스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하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스스로 곡기를 끊고 죽음을 선택할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평소에 스스로 그러기 위한 노력은 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전부 기존에 만들어둔 틀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만든 사회적인 시스템과 관념의 틀이 과연 옳은가, 과연 좋은 방법인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일단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의료법은 의사들이 중심입니다. 그것도 양방의사죠. 한의사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의료 행정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으로 법을 아는 법조인들과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행정가들이 의료 행정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환자, 또 환자의 가족 같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행정이 왜 필요하죠? 누구에게 쓰기 위해서 의료행정이 존재하나요? 결국 일반인들을 위한 의료행정을 만드는 게 아니었던가요? 근데 의료행정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게 웃기지 않나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일하는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제약회사나 의료법인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로비도 한몫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이 사회가 만든 벽입니다. 이 블럭 때문에 우리들의 의료행정은 덫에 갇혀있죠. 전부 도둑놈이죠. 이 정작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은 없어요. 모순이 모순을 낳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은가요? 병원에 가서 눕고 싶은 사람 있으면 좀 손을 들어 봐주세요. 우리는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의사의 가장 큰 덕목은 뭘까요?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사의 가장 큰 덕목은 인간이 안 아프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요?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지 아니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게 의사의 덕목이라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인간의 몸을 그렇게 연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연구해서 돈을 벌려고 연구하나요? 물론 제약회사, 바이오 산업 연구자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연구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죠. 의료법인은요. 병원을 운영하려면 어마무지한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현대의 병원은 진단기기만 해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돈이 들죠. 그 기계 하나 들여놓고 운영을 하려면 과잉 검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 보험 처리가 될 테고요. 그렇게 보험에서 감당하는 비용이 어마무지합니다. 보험은 그 비용을 다시 국민들에게 부담시키죠. 저처럼 병원에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필요 없이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병원에 갈 생각이 없어요. 병원에 가지 않는 삶을 살고 싶지 병원에 다니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도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떻게 하면 병원에 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생로병사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원래 인간이 그런 거지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건 피해갈 수 없겠지만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어려서부터 병원 문턱을 쉼없이 넘나들면서 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결국 인간의 몸을 배우고 의학을 공부해서 사람들을 치료해보면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프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 인간은 각자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 내가 걸어왔던 행적에 따라서 이번 생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정해져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운명도 있고요. 10대 이전에 죽을 운명도 있으며 또 10대에 죽을 운명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찍 생을 마감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아이들은 그 대신에 그 희생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 대한 보답을 받습니다. 안타까울 일이 없죠. 문제는 항상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부라는 것이죠.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가슴속에 자식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픔이 크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게 속은 쓰리지만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서 그렇게 일찍 떠날 자식을 낳았다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일찍 떠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요, 자식을 앞세울 운명을 가진 부모를 만나 태어납니다. 서로 한 짝인 거죠. 살아남은 사람, 아픔을 겪게 되는 사람의 공부입니다. 왜 나는 자식을 앞세워야 했던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자식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문제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면, 그래서 이 자신의 경험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면 다시는 이 땅에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들도 일찍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도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왜? 누구나 알게 되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렇게 살 사람은 당연히 사라지겠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 뒤져보면요. 병원에서 어떻게 하지 못한 환자들을 고쳐주는 무면허 의사들이 줄을 세우면 저기 부산까지 몇 바퀴 돌 거예요. 국가에서는 돌팔이라고 철저하게 외면하죠. 아니, 병원에서도 얻지 못해서 포기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포기를 해야 하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또한 우리들 사회가 만든 벽입니다. 생각의 벽, 관념의 벽, 이기심의 벽 말입니다. 구인사가 피마자기름, 생강, 익모초, 구기자를 방편으로 아픈 사람을 돌봤다면 인산선생은 주경과 유황오리와 쑥 등으로 암 환자들을 다스렸죠. 그것이 그 유명한 인산주겸입니다. 뭐 어디 이것뿐일까요?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널리 인간의 삶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임에도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 의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법률가 역시 관리의 편리를 위해 이 일을 도모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벽입니다. 마음의 벽, 생각의 벽, 기득권의 벽, 뭐라 이름을 부르던 모두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 쌓은 벽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병원을 가야 하는 인생이 아닌 병원을 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의사들은 병을 고치는 것에 힘쓸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는 원인을 파헤쳐서 평소에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지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론들의 열린 태도를 취해야 하고요. 비과학적이라고 바라보는 생각의 틀을 깨야 합니다. 어차피 현대과학이 만들어져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불과 300여 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미경 이후로 와야 하니 100여 년의 역사밖에 되질 않았어요. 자신들이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탐구 중일 뿐 완성된 방법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아직 비물질의 세상을 다룰 실력이 되질 않았고요. 인간은 물질과 비물질이 결합된 특수한 존재들이라서 현대의 과학, 현대의 의학만으로는 결코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의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절대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리고 모든 신들과 귀신들이나 영가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자리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부 자신이 아는 지식과 정보들로 만든 생각의 틀에 의해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방법만이 정답이 아니며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아닌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들이 자신의 생각에 고집하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길을 찾으라는 우주의 뜻입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하며 노래를 불렀던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요? 우리들 스스로 만든 벽과 덫에 걸려서 한 발자국 움직이지도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